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통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농산물을 원조로 제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전 건설된 비료 공장이 한반도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분단으로 비료 공급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인구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제공된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 즉 가리오와 원조의 약 40%가 농산물이었습니다. 쌀, 보리 등 식료품이 대부분이었고 면방직 공장의 가동을 위한 원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쟁 기간과 전쟁 직후의 민간 구호 원조, 즉 크릭 원조에서 농산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릭 원조 중 쌀, 보리 등 농산물의 비율은 약 40%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해방 직후나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일종의 구호 원조로서 많은 미국 농산물이 한국에 제공되었지만 잉여농산물 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53년 말 F5의 원조가 개시되고 1955년 PL480 원조가 개시되면서부터였습니다.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의 조항에 따라 F5의 원조 중 일정 비율은 잉여농산물에 할당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비율은 한미 간에 20%로 합의되었습니다. 1955년 5월에는 한국의 PL480 제1관 원조를 150만 달러 제공한다는 최초의 협약이 한미 간에 체결되었고 이후 매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공법 480호 연간보고서의 통계에서 한국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ODA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1관 원조 중 미국 사용부는 제외되어야 하고 제2관 원조 중 민간 구호기구를 통해 제공한 것도 정부간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잉여농산물 원조라는 큰 틀에서 추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 회계년도 누계액을 보면 전체 9억 달러 중 PL480 원조가 6억 4천만 달러, AID 원조가 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AID 원조는 1974 회계년도에 누계 3억 4천만 달러로 종결되었습니다. PL480 원조는 그 후에도 계속 추가되다가 1981년 회계년도에 누계 19억 7천만 달러로 종결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계로 23억 달러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에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PL480 원조 중에서는 제1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비중은 점점 늘어서 1966년 누계로는 71%, 1981년 누계로는 85%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긴급 구호 성격의 제2관 원조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1관 원조 중 현지 통화 판매 방식은 1974 회계년도에 누계 7억 5천만 달러로 종결되었고 1960년대 말에 시작된 장기 융자 방식이 1970년대 말에는 현지 통화 판매 방식을 추월하였습니다. 장기 융자 방식의 최종 누계는 9억 달러였습니다. 방금 보신 미국 연차보고서 통계는 각 회계년도별로 집계된 금액인데 한국은행의 원조 통계는 캘린더 이어별 도착액을 품목별로 알려줍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잉여농산물 원조 도입액을 FOA, ICA, AID 원조와 PL480 원조로 나누어 매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경제조정관실과 유썸의 프로그램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AID 원조 중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402조에 의해 제공된 잉여농산물은 원면, 밀, 보리, 우지, 그리고 소액의 다른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수치는 대표적인 네 품목의 도입액 합계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의 BL480 원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관의 현지 통화 판매 방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 형태의 원조만 집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약 20%는 미국 측이 사용했기 때문에
약 80%만 증여라고 봐야 하지만 일단 모두 더했습니다. AID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1953년부터 1962년까지 도입되었고 총액 2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PL480 제1관 원조는 1956년부터 1971년까지 도입되었고 총액 8억 달러였습니다. 그중 미국 측 사용분을 제외하면 약 6억 2천만 달러가 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AID 잉여농산물 원조는 1957년 6,4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증가해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196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PL480 원조는 최초 계약은 1955년 5월에 체결되었지만 도입은 1956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도입액은 몇 차례 등락이 있었는데 가장 많았던 해는 1963년으로 9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잉여농산물 원조의 품목 구성을 보겠습니다. 2대 원조 품목은 원면과 밀이었습니다. 단순 합계로 원면이 46%, 밀이 3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AID 원조와 PL480 원조는 그 구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AID 원조는 원면 62%, 밀 20%로 원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PL480 원조는 밀 43%, 원면 42%로 밀의 비중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AID 원조는 경제부흥 원조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주요 산업인 면방직업의 원료 제공에 좀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면 원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로서 잉여농산물 원조는 증감이 있었지만 원면 원조는 1957년부터 1970년까지 연간 3천만 달러 수준을 거의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즉, 면방직업 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60년까지는 FOAIC 원조가 그 역할을 했고 1961년부터는 PL480 원조가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밀 원조는 변동폭이 컸습니다. 1958년, 1963년, 1969년과 1970년에는 3천만 달러 이상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식량 사정이나 곡물 가격, 미국 내 잉여 상황 등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원조로 제공된 또 다른 식량으로 보리와 쌀이 있었는데 1956년에서 195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개년 동안 연간 1,700만 달러 정도의 보리가 도입되었고 1957년에는 2,700만 달러의 쌀도 도입되었습니다. 쌀이 도입된 것은 이 해가 유일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식량이 1950년대 후반에 다량 도입된 이유는 당시 한국 정부가 물가 안정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PL480 제1관 원조의 현지 통합 판매 대금의 용처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70년 6월 말 현재 누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 대금의 21%는 미국 정부 소요 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79%가 수원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율이 높은 것부터 보면 47%는 수원국 정부에 대한 대부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15%가 경제개발을 위한 증여로 13%가 공동방위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한원조의 경우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체결한 협정 조문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 보면 미국 정부 소요 자금으로 쓰인 비율은 22%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수원국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세부 용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76%가 공동방위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2%만 미국 농산물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기업 융자에 사용됐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지만 공장 건설 등 경제개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군사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PL480 제1관의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 원문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의회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에는 미국의 조약과 기타 국제협약이라는 연간물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각 권별로 목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과의 잉여농산물 협정을 찾으면 됩니다. 1950년대 협정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1955년 5월 31일에 최초 협정이 체결되었고 1956년 3월 13일, 1957년 1월 30일, 1958년 2월 5일, 1959년 6월 30일, 1960년 12월 28일에 매년 한 번씩 다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57년 1월 7일과 1959년 12월 11일, 1960년 9월 14일에는 기체결된 협정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협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제1조 제1항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잉여 농산물의 판매 자금을 미국 정부가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구매자에게 한국 통화를 받는 대신 달러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인데 담배 500만 달러, 원면 1000만 달러라는 원조액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거래 가격은 한국 수입업자와 미국 수출업자 사이의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한국 통화 판매 대금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 1번은 9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국 통화를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소요 자금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2번은 나머지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국 통화를 공동 방위를 위해 한국군이 사용할 장비, 물자, 설비, 용역의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미국 정부 소요분이 20% 정도였지만 첫 해에는 미국 정부 소요분이 오히려 한국 정부를 위해 사용된 것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제3조는 한국 통화 판매 대금의 적립에 관한 것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적립에 적용되는 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달러 자금을 방출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미군 달러 평균 경매 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박이 체결될 당시는 1955년 8월에 1달러당 500환의 환율이 설정되기 전이어서 공정환율은 1달러당 180환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달러당 180환의 공정환율을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FOAB 프로젝트 원조 물재 환율도 한국 주둔 미군이 필요한 한국 통화 조달의 환율도 경매를 통해 정하고 있었습니다. PL480 원조의 경우 별도의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군 달러 환율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3조 제2항의 뒷부분은 이후에 미군 달러 환율을 정하는 경매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새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1955년 8월 1달러당 500환율이 설정되고 나서는 미군 달러 환율은 공정 환율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PL480 원조의 한국 통화 판매 대금 적립도 1달러당 500환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조의 제1항은 원조받은 잉여 농산물을 국내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나중에 한국 면방직 기업들의 면제품 수출을 막는 조항으로 작용하여 면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항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조 원면을 원료로 한 면제품의 수출을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한국의 공정환율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면방직 업자들은 싼 값의 원료를 살 수 있고 그러한 이점을 이용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면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만일 면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품에 들어간 원료 원면만큼 원조가 아닌 일반 무역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시 협정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협정을 보겠습니다. 1956년 3월 13일에 체결될 이 협정은 원조액과 한국 통화 판매 대금 용처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면 최초 협정과 유사하였습니다. 협정은 미국 정부가 보리 1,150만 달러, 돼지고기 캔 800만 달러, 원면 780만 달러, 밀 630만 달러 등 모두 4,380만 달러의 잉여 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협정과 달리 판매 대금 중 대부분인 3,940만 달러 해당분은 한국군을 위해 사용하고 440만 달러 해당분은 미국 정부 소요 자금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협정은 1957년 1월 7일에 크게 수정됩니다. 원면을 43만 달러로 줄이는 등 몇 가지 품목의 원조액을 줄이고
대신에 새로운 품목인 쌀을 1,150만 달러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체 원조액도 4,380만 달러에서 4,773만 달러로 약 400만 달러 늘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1월 10일에 체결된 세 번째 협정은 전체 원조액 1,890만 달러 중 대부분인 1,100만 달러를 쌀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1957년은 한국 정부가 미국 원조당국과의 합의하에 물가 안정 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한 해입니다. 당시 물가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쌀입니다. 한국 정부는 쌀 가격을 낮추어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정부에 쌀 원조를 요청했고 미국 원조당국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958년 이후에도 미공법 480호에 근거해 미국이 한국에 잉여농산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협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가 한국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잉여농산물 원조의 구체적인 배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